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싹쓸이 해림입니다. 자, 미증시도 국내 증시도 반등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게 반등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기엔 아직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바닥을 좀 확인했는가가 다음 주에는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7월 둘째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바닥 다지기에 조금 더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고용 관련 수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국채 금리가 오르자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16%의 약보합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나스닥 지수는 0.12%의 상승으로 11,63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8%의 하락으로 약보합권 마감입니다. 국내 증시 금요일 마감 함께 보실까요? 양 지수가 이틀 내리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좀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2,35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한 것은 5월 30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 그만큼 6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상승이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의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열려 있습니다. 02786-102, 1023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TW 공명정주위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흐름 살펴볼까요? 예,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됐는데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이제 포인트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재확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슈 같아요. 일단 이제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세가 좀 이뤄지다 보니까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강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원숭이 두창까지도 같이 엮이면서 좀 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WHO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제 18일 정도에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을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3번째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이번에 2번째죠. 근데 뭐 원숭이 두창 크게 우려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코로나가 좀 걱정이 되죠. 왜냐면 이제 아직 변이 백신이 우리나라에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백신으로 버텨야 되는데 대신 기존에 있는 백신도 중증화 효과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제 겁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죠. 그래서 서둘러서 또 백신 뭐 2차 접종, 3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완료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반기 재유행할 것인가? 저는 재유행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예전처럼의 거리두기를 막 강력하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또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 여름철 8월달, 9월달 지나가면서 확진자 수가 20만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학자들의 전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확진자 수는 폭증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아직까지 이제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을 생각을 해보면 오미크론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해 1분기에 엄청난 뭐 큰 상승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그렇게 겁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단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 8월달, 9월달 때가 일시적으로 좀 핫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코스피가 2,300포인트대를 이제 사수하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만큼 이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전망 자체가 이제 반도체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는 변곡점은 언제냐? 제가 볼 때는 7월 달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어게인 2020년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2020년 3월 달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이렇게
720선 아래에서 빨간색 아래에 내려가고 나서 바닥을 형성하고 쭉 랠리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721선 아래에서 지금 내려오고 나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하면서 21선 돌파 직전이 있죠. 그때랑 너무 비슷하죠.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수십 명의 지금 6월달, 5월달 임원들, 특히 7월달 같은 경우에도 사장급, 부사장급의 임원들이 매수가 집중되고 있어요. 5만 원대 후반대. 너무 수급이 좋아요. 그런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상 이제 코로나 때처럼 하단 추세 근접을 하니까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월봉상 하단 추세 근접할 때가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7월 달만 무난하게 넘어가면 아마 8월 달에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면 가능성과 함께 대규모 M&A 발표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폴더블폰 출시 임박과 함께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죠. 8월 달에도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7월 달은 변곡점에서 이제 서서히 방향을 우상향 쪽으로 잡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배럴당 이제 10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그 이하까지 내려왔다가 또 간밤에 좀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기조 자체가 아래쪽으로 꺾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은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합니다. 국제유가의 향방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방향을 잡을 것이다. 거의 방향타 역할을 해도 거의 이것만 봐도 무방하다라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중동 전체 국가의 증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사우디를 또 방문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국제유가가 굉장히 인플레에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폭락, 뭐 50달러, 60달러까지 폭락만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증시는 환호할 겁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일단 무엇보다 어제 간밤에 고용지표도 미국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은 좀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이제 국제유가도 국제유가지만 이제 이 옥수수라든지 대두 이런 식량 같은 관련 지금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급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훨씬 더 개파락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니켈 가격, 리튬 이런 전기차 소재 원료 같은 경우도 이미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미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130달러에서 이미 1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온 거죠. 아무래도 물가 정점론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좀 더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 시점이 수요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더 이 바이든 대통령 이제 사우디 방문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그 다음 주에는 만약에 사우디 증산 합의만 이뤄낸다라고 하면 대폭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옵션 만기일도 지났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제가 볼 땐 분수령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향방 글로벌 증시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자, 원자재나 곡물 가격도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피 2,304수, 2,450까지는 어떻게 단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 그걸 어떻게 지켜내느냐?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또 선별적으로 또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코로나 한동안 잠잠했는데 다시 확산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일단 어제의 그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거의 좀 2배 이상 올랐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이상 기후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한마디를 들어본다면요? 지금 코로나가 약간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거든요. 고용지표 호조, 경기 침체는 없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가 없는 걸로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앞으로 변수가 만약에 뭐 러시아 쪽에서 석유를 뭐 다시 또 축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재확산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일단 이 부분에 따라서 단기는 관련주,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국제유가가 좀 더 만약에 안정세를 찾게 되면 석유 증산 합의를 다음 주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뤄내게 되면 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사우디를 이제 방문을 하죠, 바이든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국제유가 오히려 하락 수혜주들, IT 자동차 업종이 좀 더 주목받을 수도 있거든요.
대신 국제유가 반등수혜주인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주부터 이미 OCI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 원자재 관련주보다도 역시 앞으로 역시 IT 자동차에 좀 더 또 포커스를 맞추면서 단기는 코로나 수혜주들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닥은 시연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 주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변수는 코로나와 국제유가다. 굉장히 변곡점이 될 다음 주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어떤 또 기법 강의를 듣게 될까요? 함께 하시게 될 거고요. 2021년 MT의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 대상, 그리고 또 6월에 베스트 어드바이저 정주 위원님의 또 무료 방송도 오늘 방송 이후에 함께 하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기법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닥삭스리 주식투자법. 일단 제가 이 기법 강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 주식이라는 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적중할 수도 있지만 큰 기조 자체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도 역시 이제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 글로벌 증시 방향타 역할을 하는 중요 지표들이 솔직히 뭐 이런 4개의 지표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4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WTI 이제 국제유가, 요게 이제 인플레 상승의 주요 원인이죠. 요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요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떨어질까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니까 글로벌 증시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WTI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이 증산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우디랑 UAE 쪽에서 증산 합의만 이뤄내주면 배럴당 한 350만 배럴 정도? 거의 러시아 이 부족분을 충족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는 아마 환호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뭐 1,40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의 이제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되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외인들이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복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지금 정부에서 통화 수합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만큼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거죠. 1,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간밤에 원달러 환율도 1,294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환율 동향 1,300원대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 상해지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상해지수 같은 경우가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에 거의 한 20% 넘게 차지하는 게 중국 상해지수거든요. 중국이거든요. 교역량.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그리고 3위가 베트남, 4위가 유럽. 그리고 그 다음 막 1%대 미미한 수준이 러시아 쪽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뭐 지금 디폴트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솔직히 우리나라랑 경제랑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과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5월달, 6월달 들어서 이제 중국 상해 봉쇄가 좀 해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중국 상해 지수가 이 무엇보다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거든요. 코로나 재봉쇄만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 부분이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만 없으면 아주 자신 있게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재봉쇄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또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죠.
대신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한번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뤄지고 나서 지금 조금 더 다시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 국내 증시의 방향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수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수급들이 최대주주 부사장급, 사장급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미 코로나 그때 터졌을 때처럼 720에서 아래까지 내려왔고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 재료가 차고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일단 1번 국제유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국제유가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예요. 그런데 여기 위치 이렇게 지금 721선 부근 이 721선 돌파 지지받을 때가 다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 코로나 위기 터지고 쫙 한번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꺾이려고 그래요. 국제유가가. 그죠? 지금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 외봉 형성되고 이제 쌍봉을 형성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래 윗꼬리 중음선이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MACD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하락 화살표가 꼽혔고요. 지금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국제유가의 어떻게 보면 매수권은 여기 2022년도 초 그리고 여기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했을 때 여기 이게 50 이상으로 터닝할 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그리고 2021년도 한 7, 8월 달 그리고 밑에 2022년도 되기 전에 요 바닥권에 있을 때 요게 다 매수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단기는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터닝할 때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은 꺾이는 위치죠. 분명 생명선 20주선이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썩 좋은 지금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까지 떨어진다. 막 갑자기 어느 순간 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이 아니고 증산 합의를 이뤄내서 혹은 전쟁이 끝나서 그러면서 국제가 폭락한다. 아마 지수는 100포인트 넘게 뛸지도 모릅니다. 대폭등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음 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만약에 바이든이 진짜 사우디와 UAE 쪽에 증산 합의만 이뤄낸다. 그럼 그 다음 주는요. 그냥 발 뻗고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이 자존심을 무릅쓰고 사우디까지 방문을 해서 증산 합의를 이뤄낼 땐 일단 최대한의 그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일단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증산 합의를 목적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우디와의 전방위적인 산업의 협력을 추진하겠다. 네옴시티를 건설하죠. 사우디가. 그렇기 때문에 퍼줍니다. 사우디한테 미국이. 그런데 받기만 할까요? 받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우디도 뭔가 하나를 꺼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선물은 석유밖에 없죠. 왜? 사우디는 지금 당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석유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최고의 첨단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모종의 합의가 이뤄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유가 지금은 이제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유는 수백 년을 쓰고도 남을 만큼 차고도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만 원활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국제유가 월봉도 이번 달부터 꺾이죠. 그죠? 밑에서 돌아갔던 시점은 2020년 하반기 때부터 마이너스 국제유가. 그리고 나서 이제 둥글게 뭔가 자꾸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투자심리 하락 화살표, 그리고 파라볼릭도 우하향 하락 기조로 꺾이는 모습. 힘이 좀 둔화되고 있죠. 자꾸 음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여기서 대음선만 나와주면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단 추세에 근접하니까 아니면 상단 추세에 근접하나요? 지금은 상단 추세에 근접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 그죠? 하단 추세는 여기고요. 여기고요. 여기고.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될까요?
막 달러를 사야 될까요? 네. 저는 원화를 사고 싶네요. 상단 추세는 매도권이에요. 예.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추가적으로 환율에 폭등한다에 대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1,320원까지가 이제 월봉 상단 추세까지 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걸 이 원달러 환율을 주식으로 그냥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더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바닥에서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월봉상 쓰리바닥 시연할 때 베팅 1,1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치면 아닌 말로 한 2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하단 추세 베팅, 상단 추세에서는 일단은 매도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주식에서 좀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 상해지수. 상해지수를 볼까요? 그럼 상해지수가 지금 월봉 상단 추세에 근접했을까요? 지금 월봉 하단 추세에 이미 3개월 전에 근접을 했다가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터닝하고 있죠. 이렇게 하단 추세, 하단 추세. 상단 추세는 그러면 저 위에 4,000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지금 펼치고 있죠. 지금 참 아이러니해요. 중국 같은 경우 봉쇄를 했는데 경제 회복 속도가 풀리니까 가장 또 빨라져요. 왜? 중국은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지준율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과 함께 이제 국내에 있는 중국 텐센트라든지 빅테크 같은 기업들의 규제를 드디어 이제 완화하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막 강화시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물론 아직까지 뭐 중국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 mRNA 백신은 일단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따라서 또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저 상단 추세까지는 일단은 차트상 목표치까지 가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지금 견조하다는 건 국내 증시도 희망을 품을 수가 있다. 왜? 국내 증시는 중국과의 지금 경제 규모가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휘청거리면 우리나라는 더 휘청거립니다. 중국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세가 이뤄진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국내 증시에 외인들이 몰릴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일단 반도체와 지금 일단 배터리 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또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또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월봉상 상단 추세에 근접해 있을까요? 아니죠. 요렇게, 요렇게. 저 바닥 2016년도 그리고 여기 하단 추세에 터치는 안 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5만 원대 중반대 정도, 5만 4천 원 정도 거의 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요 상단 추세까지는 갭이 요 정도까지 발생되어 있네요. 갭이 요 정도, 그죠? 갭이 요 정도. 이 박스권 하단 추세 부근에 있죠. 여기서 지금 엄청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최대 주주 측의 지금 이제 사장, 부사장급들이 왜 아닌 말로 미친 듯이 살까요? 미친 듯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월별로 6월, 7월, 5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퍼가 10배 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삼성전자에서 큰 기회를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뤄지진 않았지만 팀쿡 CEO 같은 경우도 요즘에 메타버스 쪽에 올해 상반기에 큰 기회를 보고 몹시 흥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삼성전자에 큰 기회를 봤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끝판왕이 될 수도 있어요. D램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이미 점유율 1등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쪽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이번에 TSMC를 제치고 TSMC는 이제 핀팩 방식으로 이제 구형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3나노를 양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단 추세 딱 근접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압도하려고 지금 성공했습니다. 양산에. 그리고 나서 하반기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해요. 로봇을 출시해요. 그런데 하반기 또 DDR5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해드리면서 좀 저도 모르게 감동했는지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요. 좀 눈이 아픈 것 같아요. 조명이 비치면서.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 여러 가지 신사업과 더불어서 이 반도체 쪽에 이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CSM 반도체 설계가 부족하거든요. 점유율 거의 아예 없으니까. 근데 설계 쪽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100조 원, 200조 원의 현금 가지고 ARM을 인수하든지 NXP를 인수하든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하반기 예언컨대 새로운 팹리스 업체를 아마 대규모 M&A를 추진하지 않을까. 그게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완성을 하면 반도체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미국 글로벌 지금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나 퀄컴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역시 대만 TSMC도 한 우물 지금 파운드리 쪽에 위탁 생산만 아예 올인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는 그 세 가지를 얻으면서도 욕심쟁이처럼 다른 분야까지 줄줄이 지금 진출을 하는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까지 내연기관차에는 첨단 반도체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2,000개, 3,000개 좋은 차세대 D램부터 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가 역시 장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에 조금 들어갈 거, 이 자동차 쪽에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회를 본 것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이 위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퍼가 10배 이하에 있는 위치에서 굳이 여기서 손절가를 잡아가면서 봐야 될까요? 여기서 저는 하단 추세 부근에서는 좋은 기회를 본 거기 때문에 저가 매집만 하는 구간이 아닐까. 좀 더 원래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 경우가 별로 희박하거든요. 왜?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닌 말로 틀리면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99.9% 별로 불안한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조정받을 때 7월 달 잘 봐야지 8월 달에 이재용 회장 사면 가능성과 함께 신사업 투자와 함께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단 추세에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상단 추세 경계하시고요. 하단 추세 기회. 삼성전자 하단 추세, WTI 국제유가 상단 추세, 중국 하단 추세,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비법 강좌 시간에 중요한 것들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리고 덥고 습하고 좀 기분까지 처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786-102, 102-3번 2대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네. 매일 잘 보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전화 오늘 첫 번째로 좋은 네. 기운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도움 드릴까요? 제가요, 넥슨 게임즈를요, 25,500원에 15%를 갖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고요. 그리고 신작 나올 때까지 보유해도 될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도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갖고요. 25,500원의 매수가면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제가 매수하고요.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욕심부리다가 그걸 놓쳤거든요. 더 길게 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아이고,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네, 매도 네, 네. 타이밍을 놓쳐버리셨네요. 그럼 그때 이익 실현을 하시지는 못했던 거죠? 네네. 아우,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이 저기 넥슨 지난번인가 언제도 추천해 주시고 그래갖고 제가 오늘을 많이 기다렸어요. 네. 그때 이익 실현하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네, 저희가 네. 현명하게 한번 네. 대응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아침 전해주셔서 잘 보고 감사하고요.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왜냐면 목소리가 아침부터 너무 고우셔가지고 듣기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익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넥슨 GT 넥슨 게임즈를 제가 이 예전에 16,000원대, 17,000원대 요 정도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월 달에 한 31,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제가 경기의 관점에서 좀 많이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 갖고 계시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기업은 이제 이 작은 기업은 아니죠. 이 게임 회사 중에서 이 빅3 기업이 있어요. 넥슨하고 NC소프트, 뭐 크래프톤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빅3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넥슨 게임즈가 매각 이슈가 불거지다가 매각 이슈가 좀 이제 수그러들었어요. 일단 지금은 좀 가능성은 좀 당분간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할 거는 뭐가 있느냐? 신작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작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줄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신작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721선 부근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부근이 저 밑에 바로 이 14,000원대 바로 이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바닥을 형성되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지난주부터 강세일봉이 나왔어요. 대음선이 나오고 계속 음선이 나오다가 드디어 지난주부터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해졌다는 거죠. 힘이 강해졌다라는 부분은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지금 약간 17,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지난달 대음선이 나오고 이번 달 이제 반등을 줄 때는 원래 이 싹쓸이 기법대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재료가 나오고 갈 때 가야 되거든요. 위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고점 돌파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하락세가 나타나고 반등을 줄 때는 매도 기회를 노려야 돼요. 더 이상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뭐 신작이 진짜 너무 핫하다. 그러면은 또 이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원래 5개월 이평선 지난달 이탈이 됐으면 시가 이상 5개월 이평선 근접 시 매도 기회를 펼쳤다가 그리고 나서 추후에 신작 나오는 흐름들을 보고 나서 다시 판단하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지난주부터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단기 이제 지지권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라인 때는 절대 이탈시키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이전 저점 부분이 14,500원대가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손절을 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좋고요. 어디에서? 저 밑에 721선 부근, 12,000원대 부근 그 이하에서 만약에 이 라인대가 이탈이 안 되고 증시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0원이라든지 21,000원대 본전 부근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시 흐름이 그렇게 썩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했다가 이렇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네요, 위원님. 예.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한번 추가 반등을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도 타이밍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스권 대응 잘 적으셨죠? 네네. 25,500원이라고 하셨나요? 25,500원 정도요? 예,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 단가가 25,500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네네. 2만 원대 중반대예요. 그리고 이제 지지권은 14,5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메시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덕신하우징 질문을 드립니다. 2048님 문자 메시지네요. 매수가 2,300원에 비중 25%입니다. 지금 뭐 매수가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워낙에 이 종목은 뭐 이슈 따라서 예. 뭐 테마를 형성해서 폭등하기도 예. 하지만 또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을 택하셨네요. 어떤가요? 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제가 좀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데크플레이트 제조 판매 업체죠. 건축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마주로 좀 많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기로는 3,000원대 부근 언저리에서 최대 주주가 100만 주인가요?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 머릿속에 어떤 종목들을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을 이제 정밀하게 좀 대부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뭐 글로벌 기업, 빅테크 기업의 뭐 애플이나 삼성의 뭐 대규모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은 아니죠. 국내용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기 약간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요리를 했었어야 되느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2년도 2월 달에 723 바닥을 형성했죠. 1,700원대에서 723 찍을 때 봤으면 2022년 4월 달에 100%를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시현됐는데 윗꼬리 대음선이 나왔습니다. 일단 손 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대 주주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된다 말씀드렸죠. 맞을 거예요. 공시를 보면 나올 텐데. 그래서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가 그때 고점 형성하고 쭉 내려오면 언제 매수기회를 포착을 해야 될까요? 이 기업은 2022년도 정상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 6월 27일 날 매수하셔야 돼요. 2,300원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버린 거예요. 5일선 회복되는 날,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날,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는 날, 6월 27일 날 매수 급소다라고 자신 있게 지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지나간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 왔으면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권인데요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단기 저항권이죠. 여기서 이제 60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 2,450원대 여기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뭐 2,800원대까지라도. 그리고 대신 여기서 만약에 21선이 이탈된다. 저 밑에 2,100원대. 그러면 이제 파라볼릭이 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됐던 게 다시 하락 기조로 밑으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은 저 밑에 다시 1,700원대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2,100원대 지지권 참고, 2,400원대 중반대 저항권 참고, 돌파하면 2,800원대까지 추가 반등, 2,100원대 이탈되면 1,700원대까지 일단 추가 하락 대비.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그 대응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청자님을 직접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핀스. 핌스 매수가와 비중이요. 매수가는 33,000원이고요. 15%예요. 아유, 염려가 크실 것 같아요. 네. 네. 손절 타이밍도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설마 오르겠지 하고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빠져서 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힘내시고요. 시청자님. 네. 자, 네. 위원님 좀 네. 시원하게 해결을 좀 네, 해줘. 좀 제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일단 열심히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잘 전화 보고 주셔서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힘내세요. 이제 항상 네, 실패는 저도 실패를 해요. 솔직히. 예, 그런데 네. 그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이제 그 실수를 이제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게 실수한 부분을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실수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오답 노트를 그래서 이제 쓰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그래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게 좋은데 이 핌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250일 동안 이제 매도를 하면서 별로 그렇게 매수가 한 번도 대량 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대신 이 핌스라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OLED 쪽에 메탈 마스크 제조 업체다 보니까 앞으로 소재 업종 내에서도 실적도 급증하고 있어요. 재무 상태도 너무 탄탄해요. 없어질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한 해 주당 순이익이라고 있어요. 펄을 기준을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이 규모를 이제 평가하는 부분인데 900원에서 올해 1,000원 가까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 실적 대비 퍼가 이제 10배 초반대가 있어요. 13,000원. 그런데 투자자분이 지금 매수한 단가는 3만 원대다. 그럼 퍼가 그때 당시 예상 실적 기준으로 30배에서 40배를 기준으로 대부분 퍼가 10배 이하에 있을 때를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뭐 5배 이하에 있을 때는 극도의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잘하신 부분은 굉장히 실적이 양호하고
그리고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잘하신 부분이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 잘못된 부분은 너무 고평가돼 있을 때 매수를 한 부분, 그 부분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데 수급은 개인들만 대량 매수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대량 매수 들어올 때 위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 매수한 부분,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제가 볼 때는 1월 달 부근 3만 원대 이 부근에 있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은 네. 밀집돼 있을 때 사야 돼요. 2021년도 4월 달 이렇게 밀집돼 있을 때 밀집돼 있다가 갑자기 뭐 아닌 말로 운이 나빠서 곤두박질 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밀집 국면에 있을 때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이평선들하고 이제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격이 잔뜩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손절가를 안 잡아서 그래요. 이격이 많이 월봉상 꼭대기에 있을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명확하게 전저점이 깨져버리면 손절하고 나와버려야 돼요. 10%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이 5% 10% 떨어져서 아쉬워서 매도를 못하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원래 주식 투자 중성주 같은 경우 꼭대기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도를 한다. 31,000원대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도 보유를 한다. 26,000원대 깨질 때 거기는 마지막 손절 라인이었어요. 지금은 일단 이제 막 21선 쌍바닥을 션하고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대비 이제 저평가 매력까지 있어요.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증시가 좀 회복세로 가면서 네. 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거기는 일단 중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한 3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는 전략 매도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은 보유권 12,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예상컨대 지금부터는 좀 이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증시가 제가 그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가 바닥을 시현한 것 같다고.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 좋은 종목이 아닌데 좀 타이밍이 좀 예. 높았네요. 매수 예. 타이밍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패 없는 주식 투자자는 없다고 했잖아요. 힘내시고 좋은 경험으로 다음에 더 큰 수익으로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큰 수익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싹쓸이 포착 종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공병정주 위원께서 제시한 종목들의 수익은, 성과는 어땠을까? 궁금하시죠? 자, 모두 저희 주식 싹쓸이의 종목으로 오늘은 꾸려봤습니다. 하이크 코리아 하면은 주식 싹쓸이의 저희 상반기 레전드 종목임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40%가량 급등했는데 무슨 일이었나요? 예, 이 하이크코리아 이제 400% 상반기 육박을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 반등이 나오는데 이 토트넘 내한 경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흥민 부분, 선수 예, 그렇죠. 연관돼서요. 예, 그래서 대형 호재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반등 시 어느 정도 이제 이득 실현 관점에서 이게 대박이 터지고 나서 낙폭과 대 반등성. 주식은 역V자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짜투리 반등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실적 대비는 저평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 한 4일 정도 올라왔죠. 돌아오는 하이크코리아는 뭐 그래도 욕심 부리실 분들은 끝까지 올선 매매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은 시가상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 이후에 다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짜투리 반등이라는 표현이 예. 재밌네요. 예. 그때 이제 슬슬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의견을 주셔서 아마 많이들 수익을 얻으셨겠지만 혹시 매도를 못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AS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지난주 종목입니다. 첫 번째, 샘씨NS인데요. 매수가 월요일에 저희가 4,650원의 시초가에 매수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샘씨NS는 뭐 장점밖에 없는 기업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샘씨NS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죠. 이 세라믹 기판, 예, 지금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쪽이랑 이미지 센서 쪽에 세라믹 기판도 앞으로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요. 7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도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 재무 상태도 탄탄하죠. 이익률이 분기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갑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일단 임원 중에서도 3명 같은 경우가 이 6,500원대에서도 주식 취득 단가가 이번에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6,500원대까지도 30% 갭이 있거든요. 실적 대비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과열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실적 대비.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기는 이제 정상적인 조정이죠.
내일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여기서 5일선 깨지면 20일선까지 조정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월요일 지수 움직임이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차 반등이 이뤄지면 네. 재차 6,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일단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익 추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역시 지난주에 이 시간에 얘기되었던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역시 한 주 되었고요. 출발이 좋으네요. 예,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지난주에는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를 엮여서 움직였죠. 앞으로 아이오닉 6가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내년도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차가 미국 LA 쪽에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독점적인 수혜주거든요. 최대 주주가 2,500원대에서 유중이 대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이 2,500원대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별로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모회사 서진 오토모티브도 지금 현대차 그룹에 1조 원 가까이 대규모로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코플라스틱 지금은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단기 저항권 3,000원대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3,000원대 중반대까지도 추가적인 반응 열어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반기 때 움직일 겁니다. 왜? 아이오닉 6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 중에 핫한 종목이네요. 자, 예. 에코플라스틱이었고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좀 예의주시하세요? 자, 다행히 이제 증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안정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안에서 두 종목을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진단키트 종목인데요. 진단키트. 예, 그렇죠. 이 엑세스바이오가 굉장히 앞으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미국 쪽을 주목하셔야 돼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270억 가까이 들어왔죠. 그만큼 수급이 잔뜩 들어왔죠. 올해 1분기 진단키트 업체들 실적을 쭉 보면은 시젠을 넘어섰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가 SD바이오 센서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거의 2등 기록한 것 같거든요. 너무 저평가돼 있죠. 자세한 설명은 지금 M10W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하게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9시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말만 해도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줄었는데 이달 들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진단키트와 관련한 종목인데 우리 공개 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바디텍 레드라는 이 진단키트 기업인데요. 제가 진단키트를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하반기에 확진자 수는 폭증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의학자는 아닌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변이 백신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오미크론도 백신을 맞고도 뚫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여름철에는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 그만큼 휴가 시즌인데 여기서 변이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거리두기가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강화되기는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확진자 수는 폭증할 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일단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급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분명히 하반기 때 부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내년도까지 상승한 거는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이슈에 따라서 급등할 때, 그럴 때 이제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강하게 부각될 때 그때를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M10W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한 공개 방송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10W 연간 베스트 그리고 6월 월간 베스트 방송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종목을 들었는데 이거 더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리고 예. 9시에 이제 1시간 쉬시고 예. 공개 방송 무료로 함께 하는데 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제가 뭐 상반기에는 하이크 코리아 뭐 한 400% 가까이 올라간 거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바닥에서 뭐 스맥이라든지 뭐 40% 올라간 신화인터텍 제2의 하이크 코리아를 꼭 탄생시키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거든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잘하면. 지수가 바닥 치환했다. 오늘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 오를 순 없지만 여러분 하이크 코리아와 스맥 이렇게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얻어가는 그런 기회를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쉽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식 싹쓸이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싹쓸이!